굉장히 느리게 돌아가는 조직이어서 그 당시에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여기에 유엔에 한국인 인턴들 100명만 넣어도 이것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갈 거라고. 국제개발 리얼라이브 네. 새로운 초대 손님 모시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혜론이라고 합니다. 학부 때는 언론학이랑 이제 광고학을 전공을 했고 석사를 이제 개발협력학을 하고 최근에 이제 또 북한학 석사를 하나를 더 했습니다. 석사를 두 개 북한학 하셨어요? 석사까지. 네, 학위 콜렉터라고 개발 관련 기관에서 처음 일을 하게 된 게 UNDP 뉴욕 본부에서 인턴십을 6개월 동안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데모크라틱 거버넌스 그룹이라고 해서 민주화 정부 그 그룹에서 여러 사례들을 취합을 해서 뭐 한 장, 두 장 정도의 레포트로 그거를 공유를 해줘요. 누구한테요? 그 모든 해외 사무소 직원들에게. 아. 네, 그 질문을 하신 분뿐만 아니라 같이 공유를 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 지식 knowledge sharing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 공유 팀이었고 유럽 분들이 많이 계셨고 아프리카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출신의 분들이. 그분들이 그분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몇 명 없는 그 아시안이 와서 뭐 아프리카 개발 협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의 목소리보다는 그들의 목소리가 당연히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나는 일단 국내에서 ODA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다. 아버지가 이제 직업 군인이셨어가지고 항상 북한은 많이 듣긴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적이고 이제 북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너는 빨갱이고 약간 이런 얘기를 네, 많이 듣긴 했지만 지금은 뭐 지지해 주시고 네, 좋습니다. 아주 다행이네요. 네. UNDP 인턴십은 어떻게 들어갔죠?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UN 인턴이 무급이다 보니까 그거를 재정적으로 서포트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완전 무급이에요? 네, 완전 무급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가족부의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고 또 경희대 학교 내에서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합격을 해서 이제 재정적인 그거를 받은 다음에 프로그램 통해서 형성된 네트워킹을 통해 추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UNDP 가고 싶어서 네. 가고 싶은 데 가신 거예요? 심지어? 네, 제가 그걸 해냈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여성가족부랑 이제 경희대 학교의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서 약간 저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 약간 유엔에서도 아, 이 친구가 뭐 재정적인 서포트도 받고 어떤 정부 기관의 그런 추천서도 받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국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또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게 과정이 꽤 길어요. 그 지원서를 내고 한 2~3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라이팅 샘플이랑 지원서랑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면접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승낙을 받고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턴들은 학생들이 많고 실무 경험이 없는 이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할 자세가 돼 있는지 그런 애티튜드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컨텐츠 준비해서 애티튜드를 보여주는데 그게 좀 부합을 해야 되고 그 어떤 내가 그 직무에 대해서 그 TOR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열심히 연구를 해서 예. 사실 언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한 줄에 들어가는 거지만 2줄 이상 계속 강조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서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율적으로 네 정말 미니멈 슈퍼비전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계속 슈퍼바이저 옆에서 막 뭐 가이드를 주지 않아도 혼자서 어떤 성과를 내고 또 중간에 보고도 잘하고 이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든 생각은 유엔 정말 멋지고 좋은 그 곳이지만 기대된다. 곳이지만 나이 들어서 많은 충분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나이 들어서 이제 약간 내가 정책 어떤 그런 레벨에서 그런 걸 넓게 볼 수 있을 때 와서 일을 하면은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왜요? 일단 본부에서 뭐 젊었을 때 이렇게 계속 일을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일단 좀 현장에서 더 경험을 많이 하고 그 현장에서 느끼는 재미는 좀 덜하군요. 네, 일단 본부에서는 현장의 얘기들을 취합하고 모으고 그걸 어떤 정책적인 걸로 내놓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도 워낙 이제 정치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네. 지향점도 있지만 그래도 본인들의 뭐 밥그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직이고 기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굉장히 느리게 돌아가는 조직이어서 제가 이제 뭐 하나 뭐 보고서를 쓰면은 그거를 제 슈퍼바이저한테 그 피드백을 받는 데까지 한 거의 2, 3개월?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거의 다 잊었는데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 적어도 이제 전에 들은 말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여기에 유엔에 한국인 인턴들 100명만 넣어도 이것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갈 거라고 네, 할 정도로 네, 워낙 이제 복리후생이 좋으니까 이제 뭐 휴가도 길게 가시고 저도 제 슈퍼바이저를 더 일하고 나서 거의 한 달 만에 뵀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UNDP에서 인턴십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쭉 한번 네. 커리어 얘기해 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학교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2014년도에 코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입사를 하게 됐고 지금까지 쭉 네, 재단에서 활동을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재단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경험할 수 있어서 입사하자마자 캄보디아 모자보건 사업을 했었고 제가 한 1년 정도 있을 때 에티오피아 파견 공고가 나서 지원을 했고요. 지금 한 1년 있다가 이제 이종욱 펠로우십이라고 저희 연수 사업이 있어요. 네, 교육 사업을 또 이제 하다가 결혼을 해서 케냐에 또 이제 1년 동안 가게 됐고 남편을 따라서 케냐 갔다 와서 평가 사업을 했습니다. 본부에서 이제 다른 사업들을 평가하는 네, 맞아요. 네, 평가 업무를 하다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서 네, 육아휴직을 2년을 갔다 왔고 거의 2년 가까이 갔다 와서 이제 또 북한 사업을 하게 됐으니까 거의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개발협력 사업은 지역으로 치면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커리어 너무 부러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게 깊게 파지는 못했지만 짧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약간 그걸 나중에 저의 전문 분야를 삼을 때 이런 경험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네, 뭐 어떤 기관에서 내가 어떤 전문가한테 뭘 배우면서 성장을 할 수 있을까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기관에 어느 정도 위치에 갔을 때 저 직급까지 가면 제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 저 분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롤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뭐 기관 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기관 내에서 배우는 게 어렵다면 기관 간에 또 이제 연대를 통해서 배우고 나한테 맞는 그런 전문성을 계속 쌓아나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롤모델로 삼을 만한 분을 이제 잘 찾기가 찾는 것도 많이 어려워하고 네, 옆에 계세요. 롤모델 쫓아 이직했다고 막. 계속 아까 너무 국제기구 관심 있게 물어보고 있었는데 롤모델이 여기 계시다고. 공공기관이잖아요. 네. 그 공공기관에서 개발협력하는 거 뭐 다른 점이 있을까? 아, 엄청난 차이네요.